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지고 어차피 하반 3분기까지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삼성전자 100조를 넘을 거고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90조 후반까지 갈 건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걸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주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저는 주가에 이미 많이 묻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두 기업이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삼성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2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0% 초반이었기 때문에 6세대 HBM4, 쉽게 말해서 베라루빈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나 전망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콜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기타 부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파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긴 있는데, 일단 메모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HBM 시장에서의 선점과 HBM 시장에서의 진행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게 같은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마진율 자체가 HBM이 기존의 범용 D램보다 높기 때문이겠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통 정책입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5월달 정도에 임직원 관련해서 파업 이슈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뭐 100억 규모의 자사주 보상 프로그램 그런 것 자체가 2분기 실적의 추정치 관점에서 뭐 1분기, 2분기 합산해가지고 얼추 20조에 달하는 실적을 이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임직원 추가적인 이제 매입 보상을 위한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 그런 거는 뭐 삼성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동일한 관점이고요.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먼저 그 PA 제도를 24년도인가요? 예, 거의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예, 상한 없고 이제 성과급에 10% 주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하이닉스 직원들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뭐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도 못하게 하고, 그럼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또 그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 대응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했으니까 약간은 저는 이제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상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늘어난 거기 때문에 2.5% 정도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직원 보상용 의도도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주가 안정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이닉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뭐 언론 매체에서 뭐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례로 하이닉스 ADR 130달러 정도인가요? 공모가가? 그 ADR 기준으로 150달러였나요? 잠깐 가격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 금액으로 원화 기준으로 40조 원 정도였거든요.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40조 원 정도의 가치가 희석된 거니까,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연초에 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인 하이닉스가 5년 뭐 기준으로 장기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일 거예요. 뭐 메모리 시장 좋고, 하이닉스는 이번에 ADR 가지고 평택이죠? 평택 맞나요? 청주 공장이군요. P16, P17, 예, 뭐 청소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공장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 보류일 것 같고, 삼성은 파운드리 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성의 ADR 이슈도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아마 이번 2분기 구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뭐 정리하면 삼성은 HBM, 하이닉스는 아까 이제 이거는 공통점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향후 메모리 반도체 정설이라든지 투자 이제 그 캐파 확장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한번 좀 기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MOU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파운드리죠. 예, 파운드리 부분이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LSI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구글의 그 TPU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예, 텐서 트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삼성은 이미 파운드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사 정도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놨어요.
애플 마찬가지고 테슬라, 그 다음에 최근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엔비디아의 그록3가 있죠. 여기 LPO를 이제 삼성이 전담을 합니다. LPO는 또 언어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브로드컴과 이제 최근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일정 부분 향후 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에 달하는 MOU를 형성했다. MOU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협약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하지만 전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그 의미가 없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또 깊게 가기도 그런 게, 지금 글로벌 모든 기업들 자체가 서로 이제 공생과 협력 관계에서 경쟁보다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협력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애플도 멀티플 다변화를 하잖아요. TSMC만 밀어주다가 일정 부분 삼성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한국이 잘하긴 하지만은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차를 안 만들 뿐이지 자율주행 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그 멀티플을 하지 않고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표현으로 독고다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봤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당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반응할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조금 더, 브로드컴은 어찌 보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테크 중에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훨씬 넘나, 아마 1조 8천억 달러 정도 할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되게 높아요. 실적은 반도체 시가총액 10개 기업 중에서 제일 못한 기업이고, 근데 그만큼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브로드컴하고 구글하고 연결되는 그림이고, 구글하고 또 브로드컴과 삼성과 MOU가 있다는 거는 삼성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파운드리가 미국 시장에서 클 수 있는 뭐 어쩌면 애플, 테슬라 또는 엔비디아까지 멀티플을 확장하는 그림이니까, 일단은 약간 지금 당장 눈에 잡히는 어떤 뭐 과시적인 성과, 여기서 숫자 꽂힌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좀 같이 해보자고 뭐 사람으로 치게 되면 안면 투고 명함 주고 받은 거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는, 그래도 전략적인 관계에서는 파트너십을 구축한 하나의 온라인스를 만든 그런 체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하이닉스도 이번 2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죠. 글쎄요,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는 이미 뭐 300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그때 7월 7일 정도에 추정치 발표할 때 한 89조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왔는데, 하이닉스도 애초 같은 경우는 70조까지 이야기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7월 중순 오면서 조금 많이 이제 아쉬워졌던 게 뭐냐 하면, 일부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인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조금 동조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여도가 58% 정도 되잖아요. 2분기 기준으로도. 근데 HBM 같은 경우는 2분기도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향적으로 이제 그 지금 5세대 HBM 12단 같은 거는 들어가는데, 2분기 때 반도체 실적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삼성전자가 1분기 때 37조 하다가 90조 엄정한 거는 기존에 이제 DDR5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급등해서 큰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일각에서도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미래에셋이나 일부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소폭 낮춘 거는 일단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HBM 메모리 가격의 기여도가 삼성보다 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 없잖아 좀 있었고, 근데 실적에 대한 훼손 때문에 주가가 좀 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그 전에 이미 주가가 내려올 때 글로벌 모든 자금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사실상의 리밸런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지고 어차피 하반 3분기까지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100조를 넘을 거고,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90조 후반까지 갈 건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걸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주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저는 주가에 이미 많이 묻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7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반도체 주식들은 단순히 실적이란 이유만으로 빠진 게 아니니까요. 뭐 첫 번째는 리밸런싱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디밸런싱을 가장한 디레버리징입니다. 리밸런싱은 이제 글로벌 IB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반도체 쏠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된 거죠.
얘네들은 폰드를 딱 요 정도 바스켓을 만들어 놨는데, 뭐 우리가 그 6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초과된 거죠. 초과된 거는 위쪽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들맨들하게. 그걸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이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가 급락이 좀 많이 컸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디레버리징, 글로벌 자금들이 거의 레버리징 쪽으로 베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청산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목격이 됐잖아요. 실내로 6월 말 7월 초 기준으로 미국의 디레버리징 반도체 ETF에 들어갔던 자금들도 역대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러스컷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 자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분기 발표된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의 향방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생각하게 되면은 다 묻어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에 어떤 취지에 답을 한다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세 속 함께 볼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만 이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아마 7월 초중순이었는데 그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정설하게 되면 정설 자금을 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청주 공장에도 투자를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ASML 장비도 구입을 하고 기타 등등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7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아까는 이제 기관 액티브 펀드 쪽에서 본격적인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패키징이든 주가가 거의 이런 말 좀 추풍낙엽이 됐어요. 근데 기업들 이제 실적을 열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요 소부장들은 우리나라가 회계 기준으로 분기가 끝나고 45일까지 실적 발표니까 8월 15일 광복절 전후까지 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7월 달은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주가 별로 반응이 없었고 나쁘게 나오면 더 때렸거든요. 때렸다는 게 이제 뭐예요, 그쵸? 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제 조건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이 강세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한 30만 원 전후에 안착을 한다든지 하이닉스가 61선, 21선이 대략 220만 원, 240만 원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이 고점 대비해서 30% 이내 구간이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를 강세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시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전자 또는 220만, 250만 익세에 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뭐 이거는 가상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마벨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성을 보였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비주라 그러면 미국도 마이크론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2분기 때는 미국의 주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 KLA 아니면 램 리서치 시각 장비회사 그다음에 뭐 AMAT 이런 기업들까지 다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 잡힌다 생각한다면 서서히 우리가 말할 때 다시 반도체 전공정 기업들 위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테스라든지 PSK라든지 유진테크라 이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이 왔을 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타 이제 뭐 HBM까지 가는 거는 또 타후의 문제이지만 최소한 반도체 8대 공정, 전공정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의 경기 흐름을 안 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8대 공정 중에서 전단 공정, 시각 세정 뭐 이런 공정이잖아요. 근데 안 타는 게 뭐냐면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입니다. 테스트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 견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실적 시즌에 견조해갖고는 약발이 안 먹히니까 많이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두산 테스너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테스트 업체라고 보게 되면은 석기 회사들도 테스트 업체가 되게 많아요. 뭐 코리아 ISC라든지 아니면은 TF라든지 아니면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꼬지도 조금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급하는 종목들이 어찌 보게 되면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질문하셨던 대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안정화된다면을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전공정과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유와 신규 매수 모두 가능한 구간일까요?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뭐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반도체를 이렇게 1년 동안 좋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작년도 25년도 8월 달 정도에는,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뭐 20만원도 안 할 때인데요. 그냥 이런 겁니다. 저희 경험인데,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선택은 하이닉스밖에 없었습니다. 예, 삼성은 그때 이제 HBM 시장에 들어오지를 못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이 바뀐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 2, 3년 사이클이었는데, 확실하게 25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열풍도 복합적이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 25년도 1월 달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뭐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게 과거가 곧 현재고 현재가 미래가 되잖아요. 그동안 25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항상 GPU만 강조를 했습니다. GPU, 우리가 말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메모리를 HBM을 합쳐가지고 엑셀레이터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바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근데 언젠가부터 엔비디아가 멀티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AI의 흐름 자체가 기존에 아주 고성능의 HBM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뭐 고성능까지 뭐 저성능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CPU의 용처가 커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범용 메모리의 용처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고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AI를 구현하다가 이제는 간단한 메모리가 약간 사양이 낮은 그런 거로도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AI가 진화한 거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제는 AI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있던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용 AI는 AI대로 고성능의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아주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일정 부분, 지금도 너무 편한 세상에 그런 거는 그렇게 비싼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어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실제로 구현이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AI의 용처가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럼 레이어가 생기게 된다는 말은 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전문가용, 일반용, 프로페셔널용 이렇게 쫙쫙쫙쫙. 그렇게 되게 되면 메모리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좋아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해. 심플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삼성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은 항상 숙제를 갖고 있고 숙제 있는 거 별로 전 안 좋아해요. 투자의 성향입니다. 파운드리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게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분은 또 다른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주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글로벌 주식에서 앞으로 주식을 하는 관점, 보유하는 관점 또는 신규 매수를 하는 관점이라면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반도체나 하이닉스를 뛰어넘을 만한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 섹터나 종목을 사겠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선택적이든 비선택적이든 하이닉스는 보유하셔야 되고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고민보다는 조금 분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